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의원들의 획기적인 조례 상품을 소개합니다. 알짜 조례 상품들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라이커머스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 라이브 커머스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자, 어렵고 낯선 조례 쉽게 알려드릴 대한민국 대표 조례 마스터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이동엽 씨, 문현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조례가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도 오시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좀 보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 라이커머스 시즌2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아, 자기소개? 알고 계시네. 15초로 자기소개 끝내주십시오. 네, 저는 북한산의 전기를 받은 강북구의 큰일꾼.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신경 쓰이시잖아. 아니, 보셨다면서요. 이게 내셔야죠. 네. 아, 이게 내야 되는구나. 자, 다시 시간 다시 할게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작. 강북구의 전기를 받고 강북구의 큰일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큰일 걸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 북한산인데. 네, 북한산의 전기를 받은 강북구의 큰일꾼 서울시의원 이영규입니다. 이야, 15초도 기네요. 지금 한 7초. 역대 제일 짧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끊어버리셨어요. 아니, 의원님이 끊었잖아요. 야, 우리한테 덤보 씌우기까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해서 의원이 되시기로 마음먹고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12, 13년 전에 네. 그때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좀 강의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학문을 제공해서 그 네. 학생들이 또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하나 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가장 적합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제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무슨 과에서 강의를? 제가 이제 무역학과에서 했는데 아. 사실 강의는 선물 옵션을 좀 했습니다. 선물 옵션? 주식 쪽이네요. 그 전문가들만 건드릴 수 있다는. 네네. 야. 야, 그래도 잘 털고 나오셨네요. 이제 뭔가 미래를 설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고 교육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원이 되신 뒤에는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시연을 하면서 1번 공약이 네. 사실은 이제 북한산이 얼마나 자연적으로 좋지만 그럼요.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발전에 사실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북한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과도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으로 네. 답변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는 기금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26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몇 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잘 논의를 했고 또 제안을 해서 약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고 예. 또 시장님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좀 기억에 남거나 손꼽을 만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등록되고 인정된 시장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등록 시장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정 시장이 되려면 뭐 50기 이상의 뭐 도매, 소매하는 점포가 있어야 점포. 되고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위원으로 있을 때 네.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서 제가 1년 차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오늘 상품을 만든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학부모총회를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장애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있고 예. 또 장애 부모인 있죠. 그러니까 비장애인 자녀의 예. 장애인 부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들은 잘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보호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죠. 이게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메꿔 나가야 되겠다. 특히 이제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네. 장애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보화 교육도 하고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지만 네.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보호자가 알아야 그 자녀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본인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정보가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그럼 이 조례는 장애인들을 특정한 그런 조례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장애인, 고령자,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보호자까지. 네네. 사회적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삼양동 사거리네요. 우리 동네. 다 요즘에는 기계로 하잖아요. 나는 기계로 나한테 달라 그래. 난 나한테. 그걸로 하는 것도 못하니까 안 해. 거기서 아니 못하니까 그거 좀 해달라고요 그러면.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주문은 건가요? 못하고 그냥 나 때는 알아갖고 라떼? 커피집 가갖고 나때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저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우리 지금 노인 시대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변화가 빨리 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 손녀딸이라든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서 하는데 내가 접하는 게 몰랐을 때는 검색을 하더라고. 지금 스마트폰 이게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기능들이 몰라서 뒤에서 뭐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잠깐 받은 적은 있어요. 제가. 저것도 어렵죠. 계산하는 거. 좋죠. 너무 좋지. 가르치는가 봐요. 너무 좋아. 그런 걸 바랐죠. 찬성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분들이나 또 그 외에 고령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보필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무조건 정부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젊은 층이지만 저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 두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노인분들도 이제 덜 까먹지 않을까. 네, 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어떠신가요? 제가 그러고 보면 이 조례 개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제가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데 네. 처음에 작동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네.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들 그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네. 알려드리면 훨씬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자 교수님 먼저 고백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불편한지. 요즘에 학생들 네. 출석도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래요? 예. 다 그리고 안 불러요, 이제? 강의실에 딱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딱 열고 딱 누르면 출석에 있는 학생들이 쫙쫙 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각했던 학생이나 특별한 일로 결석했던 학생들을 수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제가 못해요. 저 여러분 우리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들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안 낚아줬어요, 여러분들. 예, 체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지금은 약간 리틀. 아니, 완벽하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이거 교수님 무조건 납니다. 수업 듣는 분은 무조건 지가 결석하면 큰일 납니다. 방송 무조건 나갑니다. 이거. 무조건 나가야 돼. 예. 혼내야 돼. 네. 그리고 어디 가면 예. 이런 스마트 기기를 작동을 못하면 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된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그런 불편을 또 직접 저처럼 경험해 보셨는지.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으러 갔을 때 맞아요. 요즘 다 키오스크 네, 많이 어떠세요, 그거? 사실 그러니까 저 혼자는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 데리고 가면 왜냐면 뒤에 줄 엄청 서 있거든요. 그냥 카드 주죠. 왜냐면 제가 직접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눈치가 사실 보이잖아요. 뒤가 뒤에 막 뜨거워요, 네. 막. 그러니까 제 자녀한테 카드를 주고 아빠는 항상 불고기 먹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용균 의원의 조례 상품 만나보시죠. 자, 잘 봤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를 선택하신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지원 혜택은 그동안 있어 왔고요. 그에 따르는 장애인 고령자의 보호자까지도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호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면 정보의 격차는 훨씬 커질 거라 생각이 예.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좀 차별화를 차별화가 시도한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조례 지금 들으셨고 봤는데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그 디테일함에 저는 호감이 매우 많이 갑니다. 우리가 이미 선진 민주국가다 보니까 사실상 없는 정책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조금씩 변형되어 가는 것들이 특징인데요. 이 조례가 굉장히 큰 의미는 요 보호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그 보호자들을 케어해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호 대상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가 돼요. 이런 조례가 앞으로 그 보호 대상자와 보호자까지도 교육을 해야 되는 여러 유형의 그런 참 법이나 조례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용균 의원님의 조례 상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이용균 의원님을 도와주실 쇼호스트 이동엽 씨입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던 그 조례 상품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용균 우리 의원님의 조례 상품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세심한 마음으로 만든 상품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요. 네, 답답함을 풀어줄 동치미 같은 조례다. 너무 잘하시네요. 자, 세 번째는요, 정보와의 격차를 줄여줄 혜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네, 좋아요를 확실하게 눌러주시면 정보 격차 줄어듭니다. 아니, 이거대로 하셔야죠. 왜 딴 거 하세요? 그런 건가요? 빨리 이거 해주세요, 다시. 좋아요 선택 시 삶의 질 1+1. 아,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완판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 소개 제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 취약계층 조례와 관련해서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보호자를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동안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시고 힘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정보와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더 좋은 가족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상품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지. 정보 취약계층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나 정보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품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매 버튼 누르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구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매 찬스 서둘러 주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빨리. 시의원으로서 강북 구민과 서울 시민을 위해 무엇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 늘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원님이 지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셨습니다. 자, 지금 다 뽑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제가 원래 예. 땀으로 만드는 더 좋은 강북을 외쳤던 사람인데요. 예. 땀이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본인의 이 상품 소개 설명 만족하십니까? 네, 아유, 갑자기 정리가 안 되네. 지금 약간 집에 가고 싶으시죠? 약간 보니까 엄마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기운을 다 쓰셔갖고 지금 땀도 나고 쉬는 시간 10초. 네. 10초. 자, 10초 동안 쉬시고.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영균 의원님의 조례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매우 그 교육에 매우 디테일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점이 참 감동이었고요. 오늘 그 말씀하신 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그 보호자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위험한 상황, 재난 상황, 또 이 정보 취약하신 분들일수록 혼자 있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보호자분들이 많이 학습이 되어야 이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에 반드시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까지 스마트 시티 구축의 한 구성으로 자리 잡아야 건강한 스마트 시티가 된다. 네. 근데 교수님이 스마트 시티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추석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서 지금 스마트 얘기하시니까 조금 저희는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석부 하나 마음대로 못하면서. 출석부를 이제 근데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됐을 때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조례에 있어서도 그 조례의 내용의 변화를 당연히 추구해서 네.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명 깊었습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예. 어느 순간에 인디언들은 잠시 선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혁명이 일어나면서 예. 지금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진다 할 때 우리 젊은 세대는 따라갈 줄 몰라도 네. 나이가 있거나 우리 장애인분들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적인 개그맨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비난하면서 하신 아니에요. 거죠? 네. 정말로. 아, 괜찮아요? 예,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이승철,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진짜로. 조례가 네네.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배려의 조례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양한 복지 제도,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그러니까 그 정보와 교육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부분 제도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보호자가 알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사실 행정에서 이런 일 하나하나를 다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균 의원의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서울 라이커머스 11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이 행복해야 또 이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 우리 시민의 삶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귀 담아 들으면서 우리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용균 의원님 앞으로도 세심한 의정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